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TAT 2급의 실무 수행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론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셨고, TAT 2급 실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TAT 2급 백데이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TAT 2급 백데이터, 교재 백데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면 안 되고요. 백데이터만 다시 설치하는 거니까 31i.com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세무, 실무 2급 백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실행해 놓은 프로그램은 닫아 주시고요. 네이버나 검색에서 31i.com 검색하시고요. 모든 재경인 법조인의 필수품 31i.com 홈페이지 검색이 됩니다. 클릭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품 몰이라는 메뉴에 있다 그랬죠. 제품 몰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왼쪽에 AT 수험서 자료실로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AT 수험서 자료실로 들어오면 백데이터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여기저기 보이는데 이게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2024년 ICAN TAT 세무실무 2급 백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2024년 4월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겁니다. 이거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를 클릭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홀더나 이런 곳에다가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다운이 끝나면 그걸 실행해 주시면 압축 해제되면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압축을 풀고 실행을 압축 풀린 이 파일이죠. 이렇게 생긴 파일 보이죠? TAT 가로 열고 2024 EXE라는 파일. 요게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도 이런 파일을 실행할 거예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모든 파일의 적용이라는 거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예 하면은 백데이터가 여러분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FAT 1급 백데이터는 모두 지워지고 TAT 2급 백데이터로 회사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목록을 이제 오늘부터는 TAT 2급으로 급수를 바꿔 주셔야 되겠고요. 회사 코드에서 오늘은 어떤 회사로 시작을 하느냐면은 2000번 재무전자로 시작해 주십시오. 2000번 재무전자 확인 로그인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인쇄도 안 됐나 보다. 그러면 잠깐만요. 네,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TAT 2급 백데이터를 설치하고 급수를 여기서 TAT 2급으로 이렇게 급수를 선택하고 재무전자로 우리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재무전자로. 근데 참고로 이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시험 보는 날 프로그램은 사용 급수를 선택하는 화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감독관 번호라는 걸 이제 그날 입력을 할 텐데 감독관 번호 입력하면은
이미 설치된 그 시험 보는 그 회사가 자동으로 로그인이 딱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은 급수 뭐 이런 그 회사 코드 이런 것을 입력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감독관 번호,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백데이터를 미리 설치를 해 두는 거예요. 그럼 백데이터 설치해서 처음에 뜨는 화면이 이 화면이 아니에요.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에 급수가 몇 급이냐, 그 다음에 회사 코드는 뭐냐 이렇게 뜨지만 시험 볼 때는 첫 화면이 백데이터 설치하고 첫 화면이 감독관 번호 입력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감독관 번호는 만약에 시험을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오후 2시에 감독관 번호가 화면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번호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메뉴로 바로 나가죠. 예, 그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그 사전 테스트 해볼 때도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TAT 2급으로 시험을 2급을 볼 때는 메뉴가 많이 늘어납니다. 자, 회계라는 메뉴에서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하단에 이만큼이 늘어났고요. 여기에도 지금 이만큼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FAT 1급 때 한 요 정도 있었잖아요. 한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공부할 게 이 부분에 있는 공부하고 이 부분에 있는 공부를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뉴가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인사급여.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실무수행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급여 관리라는 건 인사에 관련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인사급여라는 메뉴가 만들어져 있어요. 시험 보는 프로그램에도 FAT 1급 시험 볼 때는 이 메뉴가 없지만 TAT 2급이나 TAT 1급 볼 때는 인사급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사원 등록도 해야 되죠. 급여 자료도 입력해야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성해서 신고해야죠. 연말정산 해야죠. 그래서 또 일용직 사원 급여 계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세 관련한 실무 문제, 소득세 관련한 실무 문제가 여기 인사급여라는 메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연말정산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추가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제1장에서는 FAT 1급에서 출제되었던 그 문제에 복습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자, FAT 1급은 기초정보관리에서 항상 두 문제씩 문제를 내고 있었는데요. TAT 2급은 아예 안 내거나 간접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간접적으로 낸다는 말은 뭐냐면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FAT 1급처럼 기초정보관리 해가지고 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 뭐 거래처를 고쳐라, 이런 그런 류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보관리는 여러분이 FAT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 15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6쪽의 수행과제를 그냥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1번 한번 보세요. 다음에 고정자산 메뉴에 등록하시오.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156페이지 실무수행. 고정자산 등록. 엔터 3번 치고 차량 운반구 더블 클릭해서 차량 운반구 확인 코드 301 자산은 차량 1
취득일 202 하나 123 하나 2021년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액에다가 4,500만원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전기분 상각 누계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말합니다. 1,800만원이죠? 그러면 장부 금액이 고쳐지나요? 네, 고쳐져야 됩니다. 상각 방법 정액법이니까 상각 방법을 고쳐야 되죠? 1번이 정액법이에요. 예, 밑에 여기 메시지에 나옵니다. 0번이 정률, 1번이 정액.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 내용연수 입력해야죠. 5. 경비구분 800번대 여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입력하면은 여기에 여러분 900만원이라고 회사 계상 상각비가 나타났으면 저하고 똑같이 입력한 거예요. 네? 어디서 막혔었는데? 여기 계정 더블 클릭, F2나 더블 클릭. 자,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 2번도 이어서 하세요. 고정자산에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예, 수행 2번도 하실 수 있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이어서 하십시오. 그 밑에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풀이 보면서 해도 좋아요. 모르시면. 어려운 거 있나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보험기간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평가 문제를 만나면은 전표 입력하고 나서 고정자산도 등록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까지 등록해라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에 등록한 차량 운반구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할 때 어떻게 하는지 FAT 1급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했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한 겁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가 그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한 거하고 차이가 없죠. 수행 팁에 보시면은 관리 항목 32에 업무용 승용차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 문제가 158페이지에 수행과제에 있는 건데 이것도 FAT 1급 때 해본 거예요. 자, 이제 158페이지 수행과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158쪽의 수행과제는 재무전자는 다음의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한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 추가 설정을 수행하라 하는 문제죠. 821번과 822번에다가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 항목으로 추가하라. FAT 1급 때도 이와 똑같은 지시, 수행 과제가 있었어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822를 숫자로 입력하면 822번으로 바로 가죠. 차량 유지비, 그 위에 보험료. 요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822, 821 두 개 찾았죠. 자, 보험료부터 등록할까요? 보험료의 관리 항목은 어디 있는지 알죠? 이 자리가 관리 항목 자리죠. 그래서 보험료의 관리 항목 요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관리 항목 팝업 창이 나오죠. 아래로 스크롤을 쭉 하셔가지고 맨 밑에 32번 업무용 승용차 여기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확인.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업무용 승용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유지비에서도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아래로 스크롤바 끌고 내려가서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0번 동그라미로 바꿔요. 그리고 확인.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업무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관리 항목 추가하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또 160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등록은 우리 FAT 1급 때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습은 없습니다. 다 등록돼 있어요, 미리.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AT 1급 할 때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원가명세서 자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TAT 2급은 제조업으로 문제를 앞으로 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회사, 이 회사의 업종을 보면은 회사 등록에 가보면은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전자는 업태가 제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 가지고 전기분 제조원가가 입력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 자, 451번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만은 제조원가는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원가 코드를.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매출원가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상품 매출원가 말고 제품 매출원가를 찾아주세요. 455. 그리고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옆칸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원가 경비 1번, 500번, 2번, 600번, 3번, 700번입니다. 제조업은 500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가 경비에다가 1번 하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제품 매출원가 1번 한 다음에 여기 확인 단추를 눌러야 양식이 나타납니다. 네, 입력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원재료비. 원재료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재료비로 넘어갑니다. 자, 원재료비 2억 1,050만 원이 일로 넘어와 있는데 어떻게 입력된 건가? 그 원재료비 금액을 클릭하면은 원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당기 원재료 매입액을 플러스 하죠. 그런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마이너스 하죠. 앞뒤에 마이너스. 그래서 나온 게 전기의 원재료 B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FAT 1급을 그동안 연습하면서 상품 매출 원가 구하는 절차하고 똑같죠?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원재료비도 그것과 이치가 똑같습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당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뺀 것이 당기에 투입된 원재료 B가 되는 거예요. 공장에 투입된 원재료 B. 그래서 이게 단기가 아니라 전기 거니까 이거 전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4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이 노무비죠. 노무비.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요, 임금, 급여가 전부 노무비로 넘어갑니다. 근데 코드들을 보면은요, 제조원가로 가게끔 하려면 이 계정 코드가 전부 앞에가 500번, 5짜리로, 5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제조원가와 관련된 전표를 입력할 때는 500번 코드로 전부 입력해야 돼요. 네. 500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재료비는 재료비, 임금은 노무비, 나머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가스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송어품비, 외주, 가공비, 이게 몇 개 간단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비입니다. 경비. 그래서 제조원가의 3요소,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요소 하면은 1. 원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것을 총 제조원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번에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했네요. 제조원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뺍니다. 근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없으니까 요거 기초만 더한 것이 제조원가의 합계가 되고요. 기말 제공품이 없으므로 이것이 그대로 당기의 제조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로 갑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이게 전기 제조원가니까. 그래서 잠시 후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이제 이어서 볼 텐데 거기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432, 500, 000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그 위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이 매출, 제품 매출 원가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를 딱 클릭해 보면은 자, 제품 매출 원가 공식을 보면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죠.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 속에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온 거예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그 금액이 4억 3,250만 원이었죠. 예. 그게 와가지고 이걸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것이 제품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 공식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하면은 당기 제품 매출원가가 산출된다. 서로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 보고 있는데 우리 도소매업에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맨 위에가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가 아니었고 상품 매출원가였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니까 맨 위에는 제품 매출, 수익 발생, 그리고 그 밑에는 제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바뀌고 그 밑에 이제 급여부터 쭉 나오는 대손상각비 이거는 다 판관비입니다. 판매관리비. 무형보정자산 상각비도 판관비입니다.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고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분 2월 되어 있는 원가 명세서 한번 구경해 봤고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다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네,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기초 2월도 다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당좌 예금이 은행이 어딘지 다 나와 있죠. 보통 예금도 은행이 어딘지 다 등록되어 있죠. 정기 예금도 정기 예금 등록이 안 되어 있네. 요건 나중에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정기 예금은 지금 거래처 초기 2월이 안 되어 있네요. 나중에 기회 봐서 자료가 어디엔가 있을 건데요. 그때 등록하기로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2개 거래처 다 등록되어 있죠. 받으러움 다 등록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거래처 초기 2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백데이터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좀 쉬기로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165페이지부터 여러분하고 전표 입력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